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6월 14일입니다. 2시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10일에 발표가 되면은 시장의 방향성들이 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성들이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게 한 2,50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 주느냐. 제가 이제 리서치방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2,500포인트를 좀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2,500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시장이 절대적인 지금 좀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반등 흐름들, 저가 매수세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좀 드렸던 것들인데, 일단 2,500포인트는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 지금 이제 실적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환율도 어느 정도 CPI 지수가 좀 높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환율도 이전 살짝 전고점까지 올라가면서 차익실현 조정 나오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겠지만, 일단은 차익실현 나올 가능성들이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14일, 15일에 FOMC가 진행이 됩니다. 14일, 15일에 FOMC가 진행이 되는 게 16일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이게 발표가 돼요. 그러면은 16일 장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16일 장세를 보고 일단 아무래도 시장에서 뭐 인정하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올라갔는데 에너지 때문이라든가 뭐 곡물 뭐 그런 영향들도 좀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은 뭐 이거 인상을 7월 달까지 좀 인상 목표치를 금리 인상을 시키고 나면은 확실하게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7월 달까지는 장세가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도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 특징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외국이 슬쩍슬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오늘 뭐 수급에서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개별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기간에서 매수를 폭을 좀 확대를 시키면서 지수 낙폭을 그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낙폭이 좀 확대된 그런 상황들이긴 하고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종목들만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강세 흐름들을 보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만 대응 차원에서 반발 매수세가 빨리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휴림 로봇 관련 종목으로 삼성전자의 M&A 착수 기대감들 반영이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살짝 어두운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충분히 올라왔으니까 사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삼성전자랑 휴림로봇이랑 M&A가 좀 있지 않을까, 인수합병 그런 얘기들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인 거거든요.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냉정히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휴림로봇을 만약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휴림 로봇의 주가 가치가, 기업에 대한 가치가 격이 막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증가가 되는 것들, 얼마까지 증가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 계산을 살짝 해보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휴림 로봇이 주가가 1,000원대였습니다. 1,000원대였는데 시가총액을 봤을 때 이전에 163756000 이렇게 1,000원, 주가가 1,000원, 주식수의 주가가 1,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1,600대 1,700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었던데 지금은 7천억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뭐 시가총액이 6배 가량 올라갔습니다. 1,600대에서 한 많게는 이제 적게는 5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M&A가 진행이 돼가지고 휴림 로봇이 만약에 삼성전자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면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주가 형성이라는 거고, 물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M&A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올라간 만큼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뭐 좀 더 가지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그거는 21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21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고 뭐 여기서도 21선을 지켜주고
뭐 이탈을 하지 않고 21선을 지켜주고 있고 뭔가가 기대감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21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탈하지 않고 계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21선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래 뭐 21선을 지켜주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은 21선 반등 나오면서 계속 21선 지켜주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겠지. 근데 만약에 21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61선을 이탈을 하면은 이때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한다든가 투자 자금을 어느 정도 살짝 빼놓고 나중에 돼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뭐 2,500원대라든가 이 장기 평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다시 대응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 이게 물론 이제 M&A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베스트 시나리오를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21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전략적인 대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 구간들 형성되는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나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겠죠. 나는 이 21선을 이탈을 하면은 비중을 일단 축소를 하고 61선에 반등 나오는 것들을 보고 뭐 대응을 하든가 61선을 좀 더 이탈을 하면은 내 평균 단가에 따라서 내가 3,500원대니까 뭐 여기서 21선 이탈하면은 굳이 손실 볼 필요는 없겠다. 내가 만약에 4,000원대니까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손실을 조금만 보고 나와야겠다. 나는 3,000원대고 2,500원대니까 내가 평균 단가가 2,000원대니까 61선까지는 한번 욕심을 내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조정을 받아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가라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3,000원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해도 61선에 반등이 나와줘 버리면 이걸 버틸 수가 있어요. 손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4,000원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61선 굳이 지금 손실 구간이 아닌데 4,000원 이탈을 하면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가격에 3,500원 뭐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게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선을 지지를 받는지 이탈을 하는지 버텨주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지는 기술적으로 계속 체크해서 나가자. 이렇게 설명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거 얘기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오히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만약에 삼성이 휴림 로봇을 인수한다고 혹시라도 그렇게 했을 때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재료 소멸로 이어지진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재료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보다 재료 소멸 움직임들이 나와주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삼성 M&A 기대 휴림 로봇 하루 만에 조정 끝내고 주가 반등. 이게 6월 7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사실 정확한 배경은 알 수는 없으나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대형 인수합병의 대상으로 휴림 로봇이 물망에 오르며 기대를 받는 영향으로 추정된다. M&A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냐고요. M&A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휴림 로봇의 가치를 반영을 시키는 거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있었잖아요. 선 반영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재료 소멸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나와주지 않을까. 근데 지금 자체는 21선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래 정지 중인 디아크를 인수하는 배경들을 좀 보면 현대자동차의 내외 장재를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 디아크를 인수를 했다. 자, 그렇게 되면 현대자동차에 내외 장재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현대차가 5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들썩이는 로봇주 이 관련 종목으로 시너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게 사실 현대차의 내외 장재를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 디아크를 인수를 했다. 이게 삼성전자를 노리고 한 걸까? 삼성전자의 M&A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벤더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 게 좀 현명하진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런 기업이 흔하진 않죠. 그러니까 뭐 멀리선 돌아가지고 현대자동차의 내외장재를 공급하고 있는 1차 협력사 이 디아크입니다. 뭐 이런 해가지고 뭐 여기에서 또 시너지를 내고 있는 뭐 점수를 좀 딸 수 있는 약간 뭐 그런 것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하겠지만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뭐 관련성들이 크게 뭐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관련성이 크게 있을까? 자, 일단 로보틱스, T-로보틱스 등 로봇 관련주 주가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국내 기업 직접적인 수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사실 이것도 얘기들이 나와주는 게 M&A가 국내 기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 물론 이제 해외 기업들도 M&A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 누구나 이제 공평하잖아요. 평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국내 기업이 시너지를 받을 것이다. M&A를 기대감들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기대감들은 좀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삼성전자의 잼스 웨어러블 보조 로봇, 보행 보조 로봇 잼스 출시를 8월에 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행 보조 이 잼스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또 관련이 되어 있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로봇 시장이 열린다라는 것들은 일단 긍정적인 내용들이에요. 로봇 시장이 열린다. 로봇 시장의 캐파가 확대된다. 자, 그러면 휴림 로봇이 이 캐파가 상승이 된 것에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거는 실적에 나와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어떤 이제 밴드사에서 시장을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되는지 그런 것들 곰곰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1분기까지도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좀 나긴 했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흑자가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전반적으로 제가 긍정적인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전략적인 부분들 우선으로 해서 좀 차트에 이 종목은 좀 의존을 해가지고 이탈은 하진 않았지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지켜보자 이런 설명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린러브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제가 라이브 했을 때도 휴린러버 질문이 좀 왔기 때문에 그 후 이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